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만나 뵙게 해서 반갑고요. 대박놀린 고시학원에서 간호학 강의를 맡고 있는 오정아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저 다 아시죠?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그동안 간호관리학 공무원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목차를 보시면 12단원으로 세분화된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기본 문제집에는 연도는 나와 있지 않아요. 연도가 썩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연도는 다 뺐고요. 근데 기본적인 거는 10년간 문제가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지방의 최신 기출 문제 10년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챕터별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나왔지만 최근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전에는 나왔던 문제들 있잖아요. 그러면 10년 이전의 버전의 문제들도 한 한두 문제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심하게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꼭 파악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개념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냐. 그러니까 기출문제에서 어떤 개념이 중요시 되는 거냐. 똑같은 개념인데 어떻게 말장난을 해서 문제 유형을 바꿔서 나오느냐. 거의 비슷한 문제가 단어 한두 개 바뀌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파악하는 게 기본 기출문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번 이제 수업에 참여하신 선생님들 모두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한 번 이상 정도는 다 이론적인 개념 정리가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되겠지요. 네. 자, 기출 문제이다 보니까 동일한 개념들을 가지고 여러 번 출제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를 풀면서 관련된 개념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립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오히려 이론 개념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문제풀이만 집중하다 보면 한두 개 단어만 바뀌어도요. 오답으로 답을 체크하실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푸시고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기본서에 있는 문제는 연도별로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최신 문제가 앞쪽으로 오고 뒤로 나온 문제 이렇게 순서대로. 근데 이번 기출문제 문제집을 보시면 개념별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개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 어떤 거는 10문제도 나와요. 그러면 하다 보면 다 외워지고 기출이 이렇게 쉬웠나? 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험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20문항에서 17문항은 굉장히 쉽다.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그 17문항은 다 맞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17문항을 푸신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기출문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간호관리가 굉장히 쉽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지방은 5과목을 보고 서울은 3과목을 보죠. 그럼 3과목 중에서는 관리가 제일 쉬워요. 상대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 제일 쉽기 때문에 간호관리는 제일 고득점을 맞아놔야 필기시험 합격이라는 안정권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기출문제는 우리 17문제를 안 틀리는 방법으로 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시간은 그 두세 문제, 한 번도 안 나왔던 문제, 혹시나 또 나오지 않을까, 그거를 공략하는 게 가장 키포인트, 만점 맞을 수 있는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목표를 정하실 수 있죠. 자, 어떤 목표? 그렇죠. 간호관리는 다 맞는다. 20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은 3시간씩 4회 12시간으로 이루어지고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유의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기출문제 시간에는요. 기본 개념과 관련돼서 책에 있는 거를 다시 요약해서 여러분들한테 표로 드릴 수 있는 거는 표로 다 드렸거든요. 그래서 압축해서
됐다고 드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첫 시간이어서 아마 그동안 기출로 나왔던 문제들을 정리한 유인물들을 보셨을 겁니다. 받으셨죠? 그래서 최근 10년 거를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나와서 출제가 됐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참조해서 그냥 보셔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인강에 참여하신 선생님들께서는 그 자료실에 올려져 있으니까 항상 유인물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옆에 놓고 수업에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이 있으신 선생님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공부를 조금 하신 선생님은 이제 제가 그랬죠. 단어에 이제 민감하시다. 어느 정도 되면 단어만 보시고 이제 저한테 질문을 참 많이 하시는데 우리 실강하신 선생님들의 좋은 점은 쉬는 시간에 그쵸? 또 특히 마지막 수업이 딱 끝나잖아요. 그럼 줄이 쫙 써 있어요. 자,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참 좋고요. 그 다음에 인강에 참여하신 선생님들은 학원 홈페이지에 보면 질문방, 과목별 질문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최대한 빨리 올려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빨리라는 말 아침에 올리셔서 오후에 학원에 항의 전화하시면 안 돼요. 그러신 분들이 있으세요. 왜? 내가 마음이 급해요. 근데 이제 저희들도 빨리 올려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어떤 때 운이 좋으면 당일에 올라가기도 하고요. 조금 2, 3일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소 2, 3일 정도, 3, 4일 정도는 기다려 주시고 그래도 안 올라오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질문하기, 선생님 얼굴 보고 질문하기 되게 좀 뻘쭘하다라는 분이 계세요. 조금 수동적이신 분? 그러면 학원에 네이버 카페 있죠. 그래서 이름이 뭐죠? 진통. 그래서 진심은 통한다라는 걸 줄여서 진통이라고 하는데 진통이라는 카페에 오셔서 저희 그 폴더가 다 있거든요. 김영 선생님도 있고 저도 있고 그래서 거기 질문방에다가 질문을 올려주시면 거기도 빨리 되도록이면 빠르게 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합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실전에 바로 이제 첫걸음을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 새로운 마음으로 정리한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자, 지금부터는 아는 문제보다는 틀린 문제. 틀린 문제를 계속 틀리면 또 틀려요. 이상하게. 자, 틀린 문제를 다시 반복하고 아는 문제는 이렇게 변형이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좋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간호관리의 이해입니다. 그러면 1번 문장을 보시면 관리의 개념을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서에도 보면 관리란 무엇이냐, 그 다음에 나왔던 게 간호관리가 무엇이냐,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1번 간호관리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간호관리의 목표는 대상자에게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맞는 문항이죠. 간호관리는 추구하는 목적을 보다 효율적,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투입을 산출로 바꾸는 전환 과정이다라는 말은 누가 했죠? 길리스가 체계이론에서 이야기를 했죠.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알고 또 행해야 될 지식과 기법이다. 공부를 다 하셨던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답은 가나다라 다 4번에 속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유인물에 보시면 관리의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드렸어요. 그 관리의 개념이 지금 문항에 가나다라로 문제가 나온 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특히 두 번째, 자원을 배치하고 조정함으로써 조직을 이끌어가는 이끌고 지시하는 과정이다. 이 말도 맞고요. 그 다음에 권한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정해진 역할을 주는 과정이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핵심 단어는 뭐였지? 우리 밑에서 두 번째. 우리 관리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거는 안 외워도 되겠고,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자, 구성원의 조력, 인적 자원을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노력과 자원을 활용해서 간호관리는 과정인 동시에 기능이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하는 과정이다. 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그거를 유지하는 과정이다. 이거를 간호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OM은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자, 관리학자들이 OM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 사람이죠. 그 다음에 물자, 기계, 자금,
돈도 있어야 되고 그걸 할 수 있는 시장, 장소도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 물자, 기계, 자금 시장을 OM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2번. 관리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그러면 이 두 번째 문항은 각각의 관리 과정의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의 정의를 물어본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옳지 않는 것은 3번이죠. 자, 리더십 동기부여라는 말이 항상 들어가면 지휘 과정이 속하죠. 그래서 조직은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업무 권한 자원을 배당하는 과정이고, 또 통제는 통제 구성원들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대로 행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갭 차이가 나면 다시 피드백해서 교정하는 과정을 통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기획은 뭔가를 설정하는 게 키포인트라고 이야기했어요. 처음 시작이니까 목표를 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한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실행할 건지 행동 방안을 선택하는 과정이 기획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인물에 보시면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가 들어가고요. 제일 마지막 땡들이, 자, 관리는 과정인 동시에 기능이다. 그래서 그 기능들이 제일 마지막에 써져 있죠. 그래서 기억에서는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제일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기획의 개념에서. 육가원칙에 의해서 뭔가를 정하는 것. 근데 이게 사전에 하는 게 아니라, 사후에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정해서 기획안을 만들어 놓고 사후에 행동으로 이끌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문항에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갔던 거예요. 성과와 결과 측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단계다. 나중에 기출문제에서 통제 파트에서 문제를 보겠지만, 통제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표준 설정, 기준 설정이죠. 근데 그 표준 기준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한 거죠? 통제에서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기획에서 어떻게 시행할 것이다 라고 해서 기획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성과와 결과 측정을 위한 평가 기준, 이게 통제 평가거든요. 그 기준을 어디서부터 만드냐고요? 기획에서부터 만드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세 번째 땡이 더 들어갔고요. 네 번째 있는 게 이제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층화, 의사결정, 재무관리, 시간관리 등이 들어갑니다. 조직은 자, 자원을 분배하고 정책 절차를 정하고 직무를 서술하고 합당한 자격을 정하는 것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조직화, 조직구조, 조직문화, 조직변화 등이 들어가고요. 다음에 인사는 사람을 조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지하고 개발하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직무 확보, 개발, 유지관리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4단계로 나누는 책도 있고요. 보상관계, 보상관리까지 넣어서 5단계로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요. 유지관리에 저희가 수업할 때는 유지관리의 보상도 같이 넣거든요. 왜요? 보상도 그 사람이 그 조직에 남아있게 하는 또 가장 큰 요소가 돼요. 그래서 뭐 4단계가 맞느냐 5단계가 맞느냐 그거는 꼭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노사협상이 인적자원 관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휘에서는 항상 나오는 말이 리더십 동기부여라는 말이 나오죠. 자, 관리자가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을 하고 그 일을 어떻게, 자, 계획을 하는 게 기획이죠. 그죠?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틀을 정하는 게 조직. 그 다음에 업무를 정한 다음에 목표를 달성해서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것. 이게 지휘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통제는 표준을 정하고 그 다음에 설정된 목표하고 비교해서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실행 계획을 정하는 거가 들어가게 되어 있죠. 좋습니다. 3번입니다. 자, 행정과 관리를 비교했을 때 차이점. 그래서 이건 좀 오래된 문제긴 해요. 근데 공통점보다는 자, 관리와 행정의 차이점이 가장 많이 나왔었어요. 그전에는. 최근에는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옳은 것이니까 몇 번? 3번이죠. 정치 권력. 자, 여러분, 행정은 공행정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관리는 사행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수업에서 할 때는. 자, 그렇기 때문에 정치 권력을 더 많이 내포하는 거는 아무래도 공행정이죠. 3번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법령의 제약을 덜 받는 게 관리죠. 행정은 법이 바뀌면 바로 받게 되죠. 능률성을 강하게 추구하는 건 관리. 그렇죠? 그 다음에 경쟁성이 강하는 건 관리. 그럼 행정은 독과점이 굉장히 강하죠.
그 다음에 분명하고 단일한 목표를 추구하는 것, 관리. 그렇죠. 그래서 자 쉽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관리와 행정의 공통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관리든 행동이든 우리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다 계층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관료제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중요시한다는 건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자 권력이 바뀌면 나라의 정치 권력이 바뀌면 바로 바뀌는 게 행정이에요. 그거에 비해서 관리는 정치 권력하고는 더 무관하고요. 그 다음에 독점성이